이렇게 매집된 차트는 이렇게 크게 갑니다. 심지어 여기는 이렇게 매집을 해놓고 4배가 갔어요. 어마어마하게 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집된 차트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매집된 차트를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비슷하게는 생겼는데 다르게 움직이는 차트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차트가 어려운 거죠. 매집된 차트의 조건과 매집을 쉽게 찾는 방법을 오늘 설명드릴게요. 실전 차트랑 응용 차트까지 여러 개 준비했으니까 꼭 끝까지 보셔서 응용 차트까지 모두 배워가세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은근히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매집의 형태는 정말 다양합니다. 다양한 형태를 모두 알면 매매할 때 좋은 힌트가 될 수가 있겠죠. 오늘은 그 중에 몇 가지 쉬운 매집 위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매집은 거래가 터집니다. 특히 일정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거래량이 있다면 이건 찾기 쉬운 매집입니다.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해요. 1번 그림, 2번 그림이 아주 쉬운 매집의 형태예요. 그렇지만 쉽다고 해서 자주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매집의 형태고요.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전산업을 볼게요.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일정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매집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 종목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저점 대비 거의 3배가 올랐죠. 그리고 또 다른 종목을 볼까요? 자, 토마토 시스템입니다. 토마토 시스템은 아까 설명드린 이렇게 생긴 매집이라는 거 혹시 보이실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거래량이 터졌고요.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거래가 터진 매집인 거죠. 그 이후에 단숨에 저점 5,000원부터 2배가 올랐습니다. 또 다른 종목을 보실게요. 우진엔텍입니다. 우진엔텍도 여기 거래가 터졌어요. 일정한 가격을 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매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게 이렇게 매집을 작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크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차트를 봐야겠죠? 지금도 벌써 3가지를 보여드렸는데 하나는 이렇게 뾰족한 방식의 매집을 받고 작은 산 모양의 매집을 받고 지금 큰 산 모양의 매집을 보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이 종목은 지금 벌써 저점 대비 2배 이상이 올라갔고 그리고 이 종목은 아직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린다면 잡아서 추가 수익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매집은 거래가 터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도 일정한 가격 위로 올라가지 않는 일정한 박스권 형태의 매집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매집은 기본적으로 횡보 구간에서 이루어집니다. 횡보는 역배열도 아니고 정배열도 아니고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을 말해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렇게 정배열 초입은 괜찮아요. 그런데 역배열 막바지는 안 됩니다. 리스크가 커요.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역배열이다가 횡보를 하기 시작했을 때 이런 데서 매집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매집이 발생을 한 이후에 바로 상승하길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 역배열 마지막 부분에서 매집이 발생을 했으면 좀 횡보를 길게 해서 하락하던 장기 입형이 어느 정도 횡보 추세로 돌아간 다음에 본격 상승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매집을 발견을 하셨더라도 본격 상승은 횡보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역배열이다가 횡보를 쭉 하다가 그러다가 장기 입형이 어느 정도 다 횡보로 돌아선 다음에 매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바로 상승 추세로 주가를 올릴 확률도 높습니다. 역배열에서 매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역배열에서의 매집은 별로 쳐다보지 않는 걸로 하고 횡보 추세 그리고 특히나 상승 초입 추세 이 2가지에서만 매집을 우리는 찾는 걸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해요. 그러면 우진엔텍을 볼게요. 우진엔텍은 지금 이거 어떤 상황으로 보이세요? 지금 이거는 이렇게 역배열이다가 지금 횡보 추세로 돌아서서 본격 상승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겁니다. 역배열 초입에 이렇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 121선 이런 것들이 지금 하락 추세에 있죠. 그러다가 이제 121선이 횡보 추세로 바뀌고 121선이 지금은 이제 상승 추세로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224일선이 아직까지 위에 있었지만 지금은 224일선을 아래로 내려온 상태에서
주가가 그 장기 이평선을 모두 넘어서서 상승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역배열 막바지에서 발생한 이런 매집은 이렇게 충분한 횡보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토마토 시스템도 보세요. 여기서부터 쭉 하락한 역배열 단계를 지나서 지금 횡보 추세에서 매집을 한 거죠. 횡보 추세에서 장기 이평선인 224일선을 계속 못 넘다가 어느 정도 횡보를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 약 3개월 한 이후에 주가를 상승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 3개월의 횡보가 필요하다고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최소인 거예요, 최소. 그리고 이 네오셈이라고 하는 종목을 볼게요. 네오셈은 여기 딱 한 번의 매집만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전에도 횡보, 매집 이후에도 횡보를 했어요. 이평선은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었죠? 이 전에 역배열 추세가 아니라 횡보 추세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갑자기 발생한 대량거래 이후 하락해서 쭉 횡보를 했습니다. 언제 상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승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를 가지고 주가가 뻥 뛰었고 매집한 가격 위로 주가를 올려놓은 다음에 횡보를 하면서 개미를 털고 추가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게 된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네오셈도 역시나 횡보 추세에서 매집을 했고 역배열인 이평선이 없는 상태에서 상승을 했다.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매집을 찾을 때는 꼭 최소한 횡보 추세인지 확인을 하자. 여러분 이 종목을 보세요. 지금 셀바스 AI 여기서부터 쭉 역배열이다가 역배열 막바지에 들어온 거래량 그리고 횡보를 하면서 계속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습니다. 이때 일정한 가격을 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주가는 정배열로 전환을 시켰고 448일선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역배열에서 횡보로 바뀌는 과정을 지나서 지금 정배열 초입에 와 있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다 매집 박스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상승 방향으로 갈 확률도 매우 높아진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펜지랩도 보세요. 역배열 추세를 쭉 이어오다가 거래 터트리고 역배열 막바지에서 거래를 터트리고 그 이후에는 저점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 횡보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일정 가격을 넘지 않는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계속 터져주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이 가격대가 매집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평도 굉장히 수렴을 많이 해놨죠. 여기서는 역배열이던 61선, 121선, 224일선, 448일선까지 지금 다 모여서 횡보 추세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는 그럼 이제 재료만 터져주면 이 위로 12,500원까지 단숨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15,000원, 그 다음에 거의 2만원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뭐 한 방에 갈 수도 있겠지만 올라왔다 조정했다, 올라갔다 조정했다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뭐 배웠죠? 첫 번째.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이때 일정 가격을 넘지 않는 것이 매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횡보 추세여야 한다. 근데 횡보 추세가 역배열 막빠지면 안 되고 이게 다 횡보로 바뀌어야 그 다음에 상승이 가능하다. 이 과정 이렇게 역배열이다가 횡보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 이평선들이 횡보로 바뀌는 과정에서 일정 가격을 넘지 않는 거래량이 간헐적으로 이런 식으로 터진다면 그게 매집이라는 거죠, 결국.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이 두 가지로 우리는 매집을 확인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상승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승 임박 조건. 뭐냐면요. 개미털기입니다. 매집을 한 종목은 90% 이상 개미털기를 합니다. 개미털기 줄여서 개털. 근데 이 개미털기는 가격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기간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둘 다 동시에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이 센지랩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매집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 이렇게 하락시키는 건 가격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는 기간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토마토 시스템은 어떨까요? 여기 매집을 이렇게 했죠. 굉장히 짧은 시간,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매집을 해놓고 쭉 아래로 뺐습니다. 이 뺀 기간은 거의 한 달 동안 뺐어요. 한 달. 이 한 달은 사실 긴 기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가격 조정만 하고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네오셈은 이렇게 7월 달에 매집을 이렇게 해놓고 8, 9, 10, 11,
12, 5개월 동안 거의 기간 조정을 한 거죠. 가격도 조정을 했습니다. 거의 최고점 7,000원에서부터 거의 4,000원까지 약 40% 정도를 하락을 시켰고요. 그 상태로 5개월을 기간 조정을 했습니다. 이때 개미들 지겨워서 남아있는 개미들이 없었겠죠. 언제 오를지도 모르는 주식을 개미들을 계속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이게 매집이 확실하다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소량의 금액으로는 그냥 버텨볼 수도 있겠죠. 이 우진엔텍은 어떨까요? 여기 이렇게 매집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가격 조정도 하고 기간 조정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할 때의 특징이 거래량을 아주 이렇게 팍 죽여버린다는 특징이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너무 거래량이 없어서 이 주식에는 주포가 나갔구나, 주포가 하나도 없구나 라고 느껴지게 만들어요. 여기도 조정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도 개미가 많이 털렸을 거고 거래량이 없는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 없이 하락하는 이런 구간에서도 개미가 많이 털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살짝살짝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올 때 개미들이 다시 붙을 수는 있었겠지만 이렇게 상승형 음봉 이런 걸로 털어낼 때 개미들이 많이들 털렸겠죠. 이렇게 털만큼 털고 본격 상승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 종목 3A 로직스입니다. 많이 본 종목이죠?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매집을 하고 가격 조정만 빠르게 몇 주간 가격 조정을 하고 바로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매집, 가격 조정, 이렇게 바로 상승.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얘는 어찌 보면 일정한 가격을 넘지 않는 거래량을 터트리는 매집을 해놓고 지금 이게 다 매집 박스권인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개미털기 중에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재료를 가지고 빵 뜨잖아요? 그러면 그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 가격 넘어서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빵 떠가지고 한 10,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때 잡아서 좀 더 먹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 차트들에서 바닥을 찾는 팁이 있습니다. 기간 조정 종목에서 바닥을 찾는 팁. 이건 뭐냐면요. 쌍바닥이나 삼중 바닥을 찾으면 됩니다. 이거는 바닥이 나와야 알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게 외바닥이다. 이제 두 번째 쌍바닥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닥이 다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지금 쌍바닥 만들었네 라고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만들다가 밑으로 한번 더 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은 나오기 전에 예측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나온 다음에 나왔다라고 결과를 보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예시를 보죠. 예시를 봅시다. 여기 크게 매집을 해놓은 차트가 있습니다. 이후에 기간 조정 하나 싶었는데 바로 빼버렸어요. 이렇게 쌍바닥인가 하는 이런 거를 그냥 보고 예측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이렇게 빼버리는 경우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빼버리는 경우. 그래서 이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은 쌍바닥을 이렇게 만드나 싶었더니 3중 바닥까지 만들고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게 끝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바닥 대비해서 여기 바닥의 저점이 낮아졌죠. 근데 여기서는 저점이 높아졌죠. 바닥은 저점이 높아져야 바닥을 찍었구나라고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점이 높아져야 되는 거를 기억하세요. 물론 예외도 있어요. 이렇게 바로 가는 경우. 그렇지만 더 확실한 방법은 이렇게 예외까지 다 먹을 생각을 하질 마시고 예외는 주포 너 가져라 하고 그냥 보내주시고요. 저점이 높아졌을 때, 얘가 이제는 바닥을 찍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점을 점점점 이렇게 높여간 거죠. 이렇게 높이는 모습을 보고 개미털기가 마무리가 됐나 보다, 바닥을 다 찍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확실한 부분은 앞에서 매집을 했던 그 가격대 근처까지 주가를 올려놨다면 그제서야 여기서 개미 털만큼 다 털었구나, 털고 올라왔구나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제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특징이요. 이렇게 매집했던 가격대까지 이렇게 올라왔을 때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만큼 올라오면 요 매집했을 때의 가격이 살짝 저항으로 작용을 해요. 매물로 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서는 이렇게 거래가 다시 터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수급이 쏠리고요. 개미들이 집중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오르락 내리락 다시 조금 개미를 털어내는 과정을 거쳐요. 여기서는 조용하게 지루하게 개미를 털었다면 여기는 개미를 어지럽게 해서 무섭게 해서 다시 하락할 것처럼 겁을 줘서 털어내는 과정이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그때 조용히 매수를 하고 버티고 있으면 이런 상승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술은 지금 매집박스 돌파 이후에 첫 상승한 거예요. 눌림 이후에 다시 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진엔텍도 여기 매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개미 털기를 했는데 여기서 저점이 높아졌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개미를 털었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이 매집 가격 근처까지 올라왔을 때, 이렇게 올라왔을 때 거래량이 다시금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매물을, 앞쪽 매집했던 매물을 소화하고 있나 보다. 그리고 점점 더 저점이 높아지고 수렴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맥점을 잡아서 상승을 먹을 수가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눌림 이후에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이럭스를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거래가 터졌지만 사실 이것도 매집이에요. 아까는 어떤 가격대를 넘지 않는 매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매집은 이렇게 산을 만들면서 매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점 가격이 높아지는 매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매집의 형태인데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요, 매집을 하고 개미털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리고 쌍바닥을 찍고 있는 거예요. 얘 지금 쌍바닥 찍었는데 일단 저점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 저점을 깨지 않는 한 이제 여기서 다시 지지를 받아서 올라갈 확률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금씩 거래가 터지고 있죠. 조금씩. 그러면은 이런 매물, 이쪽 매물들을 조금씩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조금 더 거래가 터져주면서 확실하게 13,000원 위에 안착을 해주면 그때 좀 상승 신호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매집 이후에 지금 개미털기 조정을 하고 있는 종목 후보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자, PI입니다. 지금 여기 거래량 많이 터졌죠. 얘 여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거래량이 많이 터져줬습니다. 여기서도 터졌고요. 어찌 보면은 이거는 이 정도 가격 매집을 이렇게 상승형 매집을 진행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와 여기를 우선적으로 매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요. 그리고 지금 이 이후로 쭉 개미털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점을, 여기보다 낮아지는 저점을 만들었다가 지금 다시 저점이 높아졌어요. 지금 이 평도 어느 정도 수렴이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서 요 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오면 얘는 차트가 망가지는 거고요. 그래서 보유자들은 여기서 손절을 하는 게 차라리 낫고요. 근데 여기를 깨지 않고 여기서 요 부분에서 저점을 높인 상태로 다시 방향을 튼다? 그러면 얘는 이 구간을 지지하고 상승을 해줄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매집했을 때 이때 거래량에 준하는 거래량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 소화와 상승 의지를 여기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하면 이거는 뭔가 상승의 의지랑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야겠죠. 일단은 여기를 깨면은 요 저점보다 낮아진다면 손절을 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 근데 여기서 깨지 않고 저점을 높이는 이제 눌림을 잡고 반등을 해준다면 오히려 그 눌림 자리가 매수 기회가 되어서 추가 상승을 먹을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잘못 이해하시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점 높일 때 들어가면 그럼 최저점을 잡을 수가 있겠네? 그럼 이런 데서 들어가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저점이 높아졌는데 이때 엄청나게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거를 만약에 봤다. 이미 내가 봤을 때 막 이 정도 올라와 있었고 그때 거래량이 이쪽 거래량을 다 넘어서고 있었다. 이러면 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지도 않았고 그냥 한 요 정도 이렇게 거래량 줄인 캔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거래량이 터져 있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이쯤이면 되겠지 하고서는 그냥 매수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확실히 돌려서 올라와 이렇게 거래 터진 캔들이 나오면 그때 들어가던가 그 이후에 눌림에 들어가던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매집일 가능성이 있는 이 캔들, 매집일 가능성이 있는 이 구간들, 여기 이 구간들을 지지할 때, 돌파해서 지지를 할 때 매수를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탈하면 일단 비중 축소가 되는 거고요. 매집을 구분하는 거는 거래량, 그 다음에 횡보, 개미털기인데 이 각각의 디테일들이 있었죠? 디테일들은 다시 한번 영상 돌려보면서 확실히 그 디테일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이제 매집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금. 그러면은 매집된 차트를
찾아서 수익 내는 매매 기법, 실전 매매 기법을 배워야겠죠. 이거를 이렇게 실전 매매 기법으로 매매를 한 영상을 고정 댓글 링크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이거 실전 매매 기법을 제가 설명해 놓은 거니까요. 꼭 가서 보시고 이거 응용해가지고 매매하는 방법 꼭 배워가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영상 만들어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